자, 지금 이제 이준영 부장판사가 오늘 뭐 이례적으로 하루 24시간을 넘게 이제 내용을 검토하고 그 체포영장 발부를 했는데 혹시라도 이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뭐 연구회가 무엇이다, 뭐 우리법 연구회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공격까지 할 가능성? 뭐 이분들은 뭐라도 찾으면 학연, 지연, 혈연, 모임 뭐 다 공격하겠죠. 아니 말씀하셨듯이 권성동 지금 그 강원랜드와 관련된 불법적인 채용에 개입했다라는 것은 무죄 선고를 했던 또 자기들 판사지 유리한 않습니까?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예. 이순영 부장판사의 스타일이요. 예.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제가 재판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이 양반이 서울중앙 형사 22부장을 했는데 22부장이 뭐냐면은 기업 범죄들, 기업 경제 범죄들 거기 서로 갈라 그럽니다. 근데 이 양반은요. 딱 법리에서 그 자체입니다. 법 해석에 그 외에는 나는 법정에 들어오면은 법정과 법의 해석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겠어 합니다. 그래서 실은 변호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기업에서 뭐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 변호사를 갖다 선임하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불이익을 주는 스타일이라 그럽니다. 네. 이분은 딱 스타일이 그렇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 하는 말은 내가 재판하는 재판정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리 외에는 다른 건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법리 해석을 하는 건 증거랑 계속 서로 비교 교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면 1만 페이지가 들어간 거잖아요. 1만 페이지의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본인이 나름대로 그럼요. 다 확인을 하는 과정에 시간이 꽤 필요했고, 또 하나는 최초 아닙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최초이기 때문에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고, 소위 법관으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자기의 양심에 따라 소명의식을 가지고 어떤 이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히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온 얘기가 뭡니까? 상당 부분 범죄가 소명됐다. 본인이 법리 해석을, 그러니까 증거를 가지고 법리 해석을 해보니 이건 범죄가 명확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 안 할 도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했다라고 하는 건. 저는 그래서 전 이 부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 자체는 오히려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의 발목과 발등을 찍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윤석열 변호인단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영장 청구가 잘못됐다. 이 기관은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체포영장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영장 집행을 못 합니까? 그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서 그 심사하는 기간에는 아닙니다. 잠시 적이 될 수는 아니,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네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은 인용되면 안 네, 되지만 그렇죠. 인용 안 되는 기간 동안 영장 효력은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 이제 시비 거는 거라고 그러고 딴지 건다 그러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율사들이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칙이라는 말을 쓰는데 신청해도 인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용되기 전까지는 영장 효력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자, 그럼 체포하지만 예. 인용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도 어쨌든 긴장하고 시간을 끌기 위해서 시간 끌고 시비 거는 겁니다. 시비를 거는데 헌법재판소가 그럼 권한쟁의 심판을 하면 이게 하루쯤 만에 결론을 내줄 수 있습니까? 이거요. 제가 보니까 예. 인용 절대 안 됩니다. 예. 박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상 영장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다. 법관의 영장 심사에 영장 발부에 대한 독립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헌법에 인정하는 걸 갖다가 헌법재판소에서 부인하겠습니까? 그리고 법원은 한번 선례가 있어요. 문상호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렇죠. 다 발부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네네. 법원이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두 개의 사안을 달리 본다라고 얘기하면 법원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지금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거든요. 네. 국민의힘 측에서도 하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도 헌재가 지금 아주 동일한 일관된 입장이에요. 일단 효력은 진행이 된다. 예. 근데 그 결정은 언제 우리가 할지 모른다 이런 그렇죠. 입장이거든요. 본안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예, 이게 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비를 거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과 함께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39,000명이 동시 접속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저희 방송 봐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외에서 더 많은 시청자들이 동시에 방송 공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구독 누르지 않고 보시는 분 구독 좀 해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동시에 이 귀한 시간 내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현안 하나하나를 짚어갈 수 있습니다. 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이렇게 이제 보면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 또는 법원에 체포영장이 부당하다고 가처분 신청 내는 것 받아들일 가능성도 제로라고 없다. 봅니다. 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지금 내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내기는 할 것 같습니까? 내긴 내겠죠. 무조건 시간 끌기는 다 최선의 노력은 하겠죠. 시간 끌기를 한다. 예.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이런 시간 끌기가 윤석열에게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들 부하만 지금 더 돋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이 당당하고 문제가 없다면 나와서 수사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검사 출신 아니에요. 법률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강조해왔던 법치, 원칙, 상식에 맞춰서 보면 당연히 나와서 자진해서 조사를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스픽스에서 방송할 때마다 이들은 망상 공동체다. 예. 주술 공동체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윤곽근 오늘 얘기한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행정수반으로서 정상적으로 법이 집행되도록 수호할 의무가 있다. 근데 지금 법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니까 내가 이걸 교정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상황도 웃길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지금 법이 집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본대요, 자기가. 유곽근 변호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핵심적으로 뭐냐면 일반 형사사건 같은 경우도 사전 조율하는데 사전 조율을 안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3번이나 출석 요구를 했는데 자기가 아예 그냥 수령도 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수처가 어쩔 수 없이 3번 출석 요구를 했다가 체포영장을 갖다가 청구를 한 상황인데 이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국민의힘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형태든지 최대한 지연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지연 전략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또 내부에 따지고 보면 이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나중에 6인 체제로 가게 되면 한 명이 소위 이 기각을 하게 돼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망상 속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1월 28일 소위 설날 경에 윤석열에게 무슨 대운이 온다라고 하는 주술적인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저같이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 정도 상황이 온다면 그 집행을 따라야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거든요. 자, 오늘 오전 9시 30분을 약간 넘긴 시간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과 함께 저희들이 스픽서 채널에서 국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민심체크라는 이름으로 저렇게 올려봤습니다. 질문을 던졌는데요. 방금 법원이 불법개업 내란폭동 혐의로 윤석열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담당하는 배윤경 PD가 저걸 만들 때까지 9만 4천 명이 투표를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10만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불과 또 한 20분 사이에 10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자, 느낌이 어떻습니까? 물었습니다. 윤석열은 억울하겠다. 법원이 좀 성급했다. 사죄하고 반성해야 한다. 이랬는데 감옥에서 아예 못 나오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여론조사의 방식은 아니지만 지금 국민들의 심정이 어떤지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는데요. 감옥에서 아예 못 나오게 해야 한다.